안녕하세요. 응답하라. 네, 응답입니다. 벌써 세 번째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오디오 설정이 잘못되는 바람에 세 번 다 날아가서 지금 4시간째 녹화를 하고 있어요. 조금 지치네요. 마지막이 되면 속이 후련해질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스트레스가 더 세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역시 펠로폰네 소스 전쟁사를 해볼 텐데 제가 약 250페이지 정도 읽어서 여기까지도 한 3분의 1 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중1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과 이어서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전쟁은 반드시 이익이 있어야 되고 두렵기 때문에 선택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두려운데 왜 선택을 하냐?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게 되면은 무조건 2배 상승을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그 킹 페타르라는 영화를 리뷰를 했었는데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잖아요. 전쟁에서. 그런데 총 인구는 지금 현재 2배가 넘었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쟁은 이익과 두려움 때문에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이 막상 발생하게 되면은 특히 젊은 세대들은 혈기왕성하잖아요. 혈기가 왕성한데 자기가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 때문에 아비규환이 되면서 멘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젊은 세대가 아니더라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렸을 때 겪었기 때문에 그거를 까먹고 오랜 시간 살아왔기 때문에 멘탈이 깨지는 건 동일해요. 나의 자산, 그리고 나의 소중한 것들,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없어지거나 약탈당하기 시작하면 멘탈이 깨지면서 누가 대체 전쟁을 하자고 했었냐라고 하면서 분노로 바뀌어요. 근데 그게 내 편의 지휘자한테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강력한 지도자는 우리가 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상황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전쟁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이유와 용기를 목돋아 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멘탈을 다시 잡고 하나로 뭉쳐서 더욱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전투가 일어나면 날수록 변수들이 많이 증가를 하는데요. 이때 동맹국에도 변화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아테나이가 강력한 해군으로 이제 해상을 점령하다시피 하니까 동맹국들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테나이가 지금보다 더 커지게 되면 우리한테 더 해를 끼치지 않을까? 우리가 공물을 더 많이 바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동맹국들의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러시아가 쳐들어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국방비를 다시 투자해야 된다. 우리도 현대 문물을 다시 운용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 디펜스의 전차나 자주포가 수출이 잘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동맹국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맹국의 변화가 좋은 쪽으로도 생길 수가 있지만 나쁜 쪽으로 생길 수 있는데 이 동맹국들이 1위를 가장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국가가 나보다 더 부강해지고 강성해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강력해지면 나한테 오히려 쳐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동맹국이 적국으로 넘어가는 사태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럴 때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가라는 방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전쟁의 핵심은 변수인데 지금 동맹국이 내 편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도 내 편이 아닐 수가 있는 거고 보급하는 경로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지형에서 싸워야 될 것인가 그리고 상대방의 전력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모든 핵심이 컨트롤 가능한 건가 사실은 전쟁 중에는 변수가 엄청 많이 생기는데 전쟁이 한 번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6.25 전쟁만 하더라도 갑자기 이제 북한이 남침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산까지 그냥 바로 밀려버렸어요. 그런데 전쟁은 전쟁대로 하면서 인천에 상륙작전을 하면서 전세를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도 강원도에서도 싸우지만 수도권에서도 계속 밀고 저희가 한국이 뭐 서울,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각 지역마다 전쟁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전쟁 때문에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거. 전쟁 중에는 그걸 확실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아는데 핵심은 변수다. 그래서
변수를 얼마만큼 잘 관리하는가. 요게 제일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이거 보다가 제일 어이없던 적이 뭐냐면 아테나이에 전염병이 돌아요. 근데 전염병은 갑자기 어디서부터 어떤 이유로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전염병 자체가 생기면 그냥 저주받았다, 뭐 요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상대방 국가가 우리 국가에 전염병을 퍼뜨렸다, 이런 식으로도 바뀔 수가 있고. 그런데 적국도 쟤네들이 왜 계속 장례식을 벌이는 거지? 어제도 버리고 오늘도 버리고. 어쨌든 시체들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하고 땅에 묻고 시체들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계속 보니까 야, 일단 정찰병을 보내. 정찰병이 지금 전염병이 돌아서 계속 죽고 있답니다 라고 알려주니까 갑자기 적국도 야, 우리한테까지 퍼지면 어떡하지? 일단 여기서 후퇴하자 라는 식의 판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판단은 정말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라는 변수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 2500년도 전에는 전혀 그걸 예상할 수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그때 전염병은 엄청난 큰 변수죠. 마지막으로 이 길게 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어느 나라나 이 전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더라도 적당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협상 카드라는 걸 꺼내게 되죠. 그러거나 전쟁 중인데 의사를 표현해서 잠깐 대화를 하자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다시 보급을 하는 거예요. 여기 책에서도 나온 거는 전쟁에서 패하거나 승리하지 않았는데도 군비가 지출된다. 근데 그게 너무 빨리 지출이 되니까 적자가 나는 상황. 재정이 적자가 나면 나라에서는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 비용을 치르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 채권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테나이라는 나라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을 했고, 그 채권을 옆에 상대국에 파는 거죠. 아테나이가 전쟁이 끝나면 이자를 쳐서 갚을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전쟁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계속 적자 구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전쟁 비용과 보상 비용과 그 나라에 대한 원재료를 갖고 오거나 여성과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노동력을 올리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거죠. 게다가 시간이 길면 길수록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나라 전체에 뭔가 힘이 계속 빠지는 느낌이 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은 나라 전체에 국정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서 평소에 했던 거를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쟁은 확실하게 빨리 끝내야 되는 게 핵심인데, 이래서 펠레폰네소스 전쟁사가 인류에서 중요한 이유는 국가와 국가가 전쟁한 게 아니에요. 연합국과 연합국이 전쟁한 거예요. 델로스 동맹하고 펠레폰네소스 동맹하고 붙었기 때문이죠. 금요일날 제가 올렸던 영화 킹 페트로도 역시 나라 대 나라가 아니라 동맹국과 연합국의 싸움으로 번졌는데, 그러니까 7, 8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길게 끌면은 그 후폭풍이 더 크다. 양쪽한테 다 크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을 해보고요. 다음 주 목표는 또 한 200페이지에서 250페이지를 읽어서 중간 부분을 조금 다 소화를 시키는 게 목표인데요. 전쟁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